자, 이란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우리나라 유가에도 상당 부분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봉 교수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산유국이 집중돼 있는 곳이 저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세계 원유 수속의 병목 가장 좁은 곳이죠. 폭이 약 33km밖에 안 되는데 LNG의 33% 그리고 세계 원유 수출의 35%가 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우리 수입 원유 68%, 특히 중동산 원유의 99%가 통과되는 병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첫 번째 미국에 대한 이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네. 결정적인 내용은 국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간 여지를 남겨놓긴 그렇군요. 했습니다.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것은 지상군을 보내서 그 해협 아주 굉장히 좁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지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그런 식으로 장악했다가 군사적인 어떤 타격을 받고 물러선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럼 가만히 둡니까? 지적하신 대로 가만히 둘 수 없다면 그 다음 수순은 공군 가지고는 안 되죠. 지상군 투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가장 두려워하는 이제 중동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확전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함정을 파놓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협상안, 종전 협상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항복만을 계속 요구한다면은 미국이 과연 중동 지역에 다시 한번 참전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경고를 이란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35년 이상 이란을 독재했던 독재자고요. 이란의 민주화의 이 움직임을 잔인하게 짓밟은 독재자입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핵시설을 때리자 이 하메네이가 지하 어딘가로 숨었습니다. 북한과 너무 닮았죠? 북한과 완전히 판박입니다. 벙커에 숨어 암살 대비 테헤란 모처 지하 벙커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추적을 피하려 전자통신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하메네이의 이 제거 상황에 대비해서 후계자 후보자를 3명으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성원 전? 지금 그 하메네이로서는 자기 신변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지 타겟이라고 했잖아요. 네, 쉬운 이지 타겟 표적. 표적이라고. 그래서 언제라도 트럼프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는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는 장소에서 모든 통신을 끊고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서 이제 지금 숨어 있겠죠. 근데 왠지 모사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메네이 숨어 있을 그 옆에 최측근 보좌관 3번째 사람이 모사드가 심어놓은 사람일 것 같아요. 왠지. 정황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사드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그 주요 군 지휘자들을 하룻밤에 예. 1시간 내에 다발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싹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싹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보 능력은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네. 우리 국가정보원도 빨리 그런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많은 혁신을 통해서. 아니 그런 이스라엘 기관이 모사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법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거 하는 거 보시면은 예. 우리는 지금 저렇게 못했기 때문에 북한 핵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우린 저렇게 못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걸 보면서 저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는 왜 저렇게 못했는지 지난 30년 동안 왜 이렇게 협상하면서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됐는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북한의 핵에 왜 완전히 노출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그 처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작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란과 판박이인 북한, 이란과 북한의 핵 능력을 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북한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이란은 핵탄두가 없죠. 하지만 핵을 개발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적게 잡아 5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저거보다 많다라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6차례 핵폭발 실험까지 벌였고요. NPT를 가입했다 탈퇴한 바 있죠. 군사적인 제거 시기는 사실상 놓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래도 좀 이 미국의 작전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 봉 교수님, 북한이 이란보다 훨씬 더 핵 능력이 우월하군요. 아무래도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체제니까요. 네. 이란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 비확산 조약 NPT죠. 이것의 장래가 암울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NPT를 탈퇴해서 자체 핵 개발을 하고 무장을 했고, 이란은 NPT 국가로 남아 있었는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NPT에 남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NPT가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이런 작전을 보면서 뭐 김정은 정권이 많이 긴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밤중에 망치를 미국이 몇 개나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해서 조금이라도 확전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미국의 군사력, 외교력이 중동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럼 굉장히 중국한테도 유리하겠고 북한한테도 유리한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 행동을 했는데도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고 또다시 이런 굉장히 위험한 군사 작전을 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은 국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란과 이제 북한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란은 보복 대상이 이스라엘과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수단이 원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밖에 없는데, 북한은 서울, 인천공항, 인구 밀집 지역이 바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뿐만 아니라 장사정포 공격만 해도 굉장한 혼란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동안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죠. 예.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란이 북한보다 앞서서 군사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인 입지는 오히려 개선되었다. 그런 측면이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북한과는 친서 교환을 하면서 외교적인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